이거는 사연자님이 꼭 고민하셔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놔야 남편이든 아니면 시댁의 어르신이든 이분들이 좀 더 드러나실 것 같지, 이걸 왜 사연자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되게 묻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서울에서 나고 자라 화목한 집안에서 3남매 중 차녀로 자랐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홀로 학업과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열심히 살던 중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어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드리자면 남편이 16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간 한국 이민 가정입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의 자상하고 착한 성격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시댁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의 부모님 두 분 다 굉장히 강하시고 저를 평가하려는 눈빛과 태도가 강했지만 제 부모님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은 어디 나왔냐, 합격한 대학은 전기대학, 후기대학 중 후기로 붙은 거냐, 여러 가지 무례한 질문들을 이어나가셨고 당황했지만 면접 보는 마음으로 표정 관리하며 예의 있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에는 갑자기 아버님께서 너가 이 집에서 이쁨 받으려면 너가 하기에 달렸다. 다음 주 주말에도 와라. 등등 굉장히 강요적인 언사와 저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는 게 강하게 느껴지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지만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부모님한테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히 말할 줄 모르는 성격 때문에 저희 관계는 갈등을 겪고 이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30년 동안 강압적인 부모님과 살면서 본인의 성격이 너무 주눅이 들었고 독립하고 싶다는 말을 저에게 한 순간 저는 그와 헤어지기보다는 결혼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같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시댁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 그리고 맏며느리가 될 저에게 바라는 수만 가지의 요구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계속 참으며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할수록 더 바란다는 느낌이 컸고 시댁 부모님의 사고방식이 1990년에 이민을 가기 전에 머물러 있는지 꽉 막힌 사고방식과 강한 원사에 저는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게 없었고 둘이 열심히 모아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을 해오고 있고 남편 수입이 안정적이지만 높은 수입은 아니라서 제가 돈을 안 벌면 둘이 생활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심에도 시댁에서는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꽃다발이나 편지 이런 걸로 드리면 돈 봉투는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장난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하시는데 제가 구직 중이라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을 보내지 못하는 저희에게는 전혀 농담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수입이 좋은 백인 동서네와 저희를 비교하시며 둘째네는 러닝머신을 해왔는데 너는 엄마 생일 때 뭐 했느냐고도 물으셨습니다. 최근에는 시어머니 언사에 못 참고 할 말을 해버렸습니다. 기본 예의가 없다느니 자신감이 없어서 농담을 농담으로 못 받아들인다느니 하시길래 저도 할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댁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잘 보이려고 애써도 그 모습 그대로 봐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바라는 것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는 무감정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살 날이 더 많이 남았기에 남편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어요. 정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짧은 기간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거기에 뭔가 아유 너네 애쓴다. 너네 얼마나 힘드니. 너네 잘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정말 가슴으로 주시는 말씀 그 한마디가 너무 간절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편이 자기는 30년 동안 너무 부모님한테서 강압적이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너무 주눅들어서 이제는 독립적인 내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말에 이 사연자분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독립적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거기에서 아마 사연자님께서 남편으로부터 좀 어떤 존재감을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결혼으로 좀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세주 하신 거예요. 남편 본가에서 남편이라는 인물이 너무 측은하여 사연자님이 구세주를 하셔서 남편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것 같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좀 짚고 가고 싶고 무슨 요인으로 해서 이 사연자님의 이런 마음과 선택을 결정짓게 했는지 그것이 저는 사연자님의 개인 상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보다는 분명히 우리 부부 관계는 사연자님이 끌고 가고 있는 게 있어요. 남편이 오히려 능동적으로 관계에서 올라오지 않고 시댁 관계에서도 자기 말 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잖아요. 똑같이 사연자님 하고서도 본인 말을 제대로 한다거나 본인이 뭔가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느낌은 지금 이렇게 오지 않아요. 이걸 오히려 사연자님은 더 편안해 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오묘해요. 이게 아마 어쩌면 남편의 개인 상담 영역과 부인의 개인 상담 영역이 되지 않을까. 이게 꼭 시댁에 대한 거로만 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이 지금 호소하시는 거는 시댁 관계에 대한 것이 너무 어렵다. 어르신들이 너무 강압적이어서 그게 너무 괴롭다.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쨌든 존중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서러움을 지금 표현하셨는데 이것도 어쩌면은 사연자분의 본가에서 경험했던 내용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사연자님한테서 정말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왜 사연자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말 되게 묻고 싶어요. 이거는 사연자님이 꼭 고민하셔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연자님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놔야 남편이든 아니면 시댁의 어르신이든 이분들이 좀 더 드러나실 것 같지 이걸 왜 사연자님이 고민을 하시는지 사연자님은 이미 할 만큼 다 하셨고 나한테 정말 당당함이 있다 그러면 피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뭘 하셔야 되냐 하면은 웃으면서 할 말을 다 하시는 사연자님이 되시는 게 지금 사연자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남편은 독립하고 싶어서 결혼했지만 꼭 독립 같지 않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결혼으로 정말 독립과 어떤 자립 형태의 무언가를 나는 이제 얻었어 라고 했다고 하면 아내와 같이 합심된 그런 마음으로 에너지를 갖고 이렇게 툭툭 아마 부모님께 할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전히 남편이 부인 뒤에 숨어있는 형상인 거거든요. 이걸 지금 아내가 나서서 지금 다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그게 그냥 익숙해지는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말이 독립을 정말 하고 싶고 강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오려고 나는 결혼을 하는 거야 라고 했지만 다르지가 않거든요. 독립이라는 거는 내가 내 삶을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형태가 됐을 때가 독립이겠죠. 그러니까 크게는 정서적인 독립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독립이 있는데 경제적 독립은 지금 두 분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서적인 독립인 건데 우리나라의 뭐 전통적인 그 충효 사상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이 되면서 부모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얽히고 설키고 어쨌든 자녀 입장에서 부모한테 좋은 자식 되고 싶은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좋은 자식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면 이용해서 활용해서 오히려 당신들의 어떤 욕구를 더 이렇게 막 갖다가 이렇게 침범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서까지 내가 좋은 자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독립된 두 성인이 우리 부부가 우리의 모습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 나갈까에 대해서 충분한 대화가 많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이유로 당신은 이렇게 마음을 쓸 수밖에 없을까? 나는 또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내가 나서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각자 개인의 깊은 통찰이 있으면 훨씬 얘기는 쉬워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무슨 매뉴얼로 이렇게 딱딱 드리듯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내 옷이라야 돼요. 나한테 맞는 옷, 잘 맞춰진 옷. 그게 정말 울림이 들어가는 그것이 되려면 내 내면 안에서 내 스스로가 통찰된 그 내용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전달력 있게 말이 전해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시댁 어르신들이 표면적 상황이었지 본질적 내용은 안 드신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절대 우리 부부를요, 시댁 어르신들이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1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게, 우리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다부지게 갖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